자 다음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오세훈이 지금 선거법을 위반을 했어요. 오세훈 표현에 의하면 그게 청소부라 그랬던가요? 오세훈 직접 표현한 게 댓글이 달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 노동자, 환경 뭐 노동자 이런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 용어도 굉장히 꼰대스럽게 썼던데 거기에 뭐 매년 뭐 이제 뭐랄까 보답하는 차원에서 뭐 10만 원씩 드렸다가 지금 이게 선거법에 딱 걸린 건데 요게 지금 설왕설래가 엄청 많습니다. 온갖 전문가들이 요건 무조건 당선돼도 취소각.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고 보거든요. 저는 광진 이쪽에 후보 교체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네, 요거는 유죄를 안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 본인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자기의 행위는 정당했다. 그러니까 법률상 정당행위도 해서 이렇게 위법성을 조각하려는 시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법이 그 공직선거법상에서 어떤 사유로도 그 금전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든 게 이런 정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인정하기 시작해 버리면 끝이 없어 버려요. 뭐 어떤 사유로 해서 돈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유를 만들어서 돈 주고받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하자면 예, 말 그대로 경조사 있어서 아니 음. 우리 동네 이웃끼리 경사가 있길래 10만 원 보냈다. 뭐 고생하시길래 10만 원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같은 지역구민들 사이의 금전 거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 건데 지금 뭐 치매 걸린 어머님 뭐 도와줬다 이런 사유로 이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반 사회 상규로 생각해봤을 때는 얼핏 이해가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고마워서 돈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하니까. 근데 공직선거법은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회 상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것도 선거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피선거권자로서 더 엄격하게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돈 들이지 않는 선거하자. 그래서 돈은 맞고 뭐 입은 풀고 그래서 온라인 선거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그 흐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가장 흔한 유머가 있잖아요. 사무실에 누군가가 놀러 왔어. 선거운동 사무실에. 근데 식사를 사면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다과와 식사를 구분해 놨어. 그 다과를 하는 건 젓가락을 들면 식사. 그러니까 같은 김밥도 이쑤시개로 들면 다과. 그리고 젓가락으로 들면 식사가 돼서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현찰을 최소 몇 사람한테 뿌린 거 아니에요. 요거는 법으로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0만 원만 나와도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명백히 정변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고 이거는 선거 당선되더라도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해봐야 부전승을 거뒀다. 고민정이 지금 선거하기도 전에 부전승으로 우리가 1승 지금 확보했습니다. 한석 확보.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오세훈 선거법에 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노회찬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런 그 강력한 그 선거 자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치 자금법에 관련돼서 법안을 만들어 두고 본인은 정치를 그만뒀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1년에 이 선거법을 제정하는데 제정해두고 본인은 정치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법을 오세훈이 만들었을 때 국민들은 박수를 쳤지만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자금법에 의해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집에 돈이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다. 그치, 그럼 그치. 돈이 없는 사람들 정치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회찬 대표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당 청탁이 아니고 친구가 선의로 돈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가 알다시피 뭐 집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양복도 겨우 3벌 가지고서 돌려 입을 정도로 검소한 분이고 그럼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뭐 차비도 필요하고 식사비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꽁꽁 막아놓은 게 바로 오세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정할 당시에도 오세훈과 노회찬이 많이 대립했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국민들은
오세훈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그 기조가 지금 선거법 그 정치자금법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데 자신이 파놓은 그 그치. 본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거 그렇죠. 그 정치자금법에 아이러니지. 본인이 걸려들을 수 있는 예외를 주장하는 자기 그러니까 출마가 확실시되는 지역구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 되는 거고 심지어요 선거법은 엄하게 다루려면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할 때 자기 이름 써서 내는 것도 1, 2만 원도 선거법 위반이고요. 어쨌건 그 선거법의 취지가 우리나라의 그 선거 역사를 봐야 됩니다. 확실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품 제공하고 막걸리 주고 고무신 주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다른 걸 떠나서 물품도 기부행 이런 것도 문제지만 현찰 주는 행위는 100%라니까요. 요거는 유죄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거거든요. 선관위가 고발한 품목 같은 경우는 약간 시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조사까지 받았어요. 오세훈 쪽에서. 근데 명백하게 계속해서 오세훈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쁜 의도가 없었다. 선의였다라고 설명하지만 어떻게 선의라는 말로 선거법을 빠져나가냐고. 선의로만 따지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거 출마자들은 다 무죄예요. 선의로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지역 선관위원장을 뭐 보통 부장판사들이 하는 거죠. 그 그렇죠. 관할 네, 법원에. 관할 그러니까 법원.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민간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고발했다는 얘기는 불법성의 사유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유죄로 날 유죄- 가능성이 거의 날 크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 후보 바꿔. 1대0. 아니, 그냥 가라고 하죠. 1대 0으로 쭉 고정. 하긴. 우리 1승 먹었어. 선거 전에서 그거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그럼요. 뽑아 주셔봐야 바뀝니다. 바뀝니다라고. 자 오세훈 아웃.